그린베이 필라델피아 허츠 지금 아직도 프로토콜인가요? 제일른 허츠 경기 무조건 나올 텐데 11시간 전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컨커션 회복해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뭐 세부 순위 지표부터 먼저 보고 그린베이 공격 필라델피아 수비는 강팀 대 강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린베이 공격이 딱히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 가지고 어쨌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러싱에서 그린베이 공격이 좀 많이 살아났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수비는 5주차 바이위크였죠. 필라델피아가 그 바이위크 후에 좀 많이 살아났고 그때부터 뭐 쿠퍼 드진 선수나 이런 루키 선수들이 완전 이제 NFL 폼을 찾아가지고 뛰기 시작했고 야드, 패싱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러싱으로 그나마 뚫리긴 하는데 이것도 뭐 10위니까 탑 10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필라델피아 공격에서는 제일런 허츠의 패스 생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린베이는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전체 야드 쪽에서. 그리고 패스로는 좀 많이 뚫리고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러싱이 많이 나아졌고 저희가 필라델피아 러싱을 막아야 사실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린베이 되게 완전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노골적인 약점이라 하면은 역시나 수비 쪽에서의 패스러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올해 NFC는 생각보다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디트로이트도 NFC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NFC에서는 그러니까 업셋이 나온다면 NFC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희망이 막 생기는데 메롱님이 이 경기가 제일 업셋 나올 만한 경기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업셋 픽을 이 중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린베이 런 공격이 좋아지면서 패스 공격이 안 좋아졌다? 지난 시즌 후반부에 특히 저희가 완전 박 터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패스 공격이 뒷좌석으로 가고 런 공격이 조시 제이콥스 들어오면서 그 위주로 가는데 조시 제이콥스가 전반에 캐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전반에 야드도 그렇죠. 그만큼 생산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조던 러브가 뭔가 본인의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쿼터에 뭐 캐치업 풋볼 하다가 결국에는 원스코어 차이로 지고 다 따라잡았다가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플레이 못하고 수비에서 못 맞고 이런 것들이 패배한 경기들을 봤을 때 반복이 되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 저희 패스 쪽에서 드롭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22개, 윅스가 9개, 돕스가 8개. 자, 크리스찬 왓슨 없을 때 대인 방어를 상대로 플레이당 7.3야드에서 3.6야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인 방어를 상대로 조던 러브가 잘 못하는데 크리스찬 왓슨이 없으면은 진짜 답이 없다. 10주차 후에는 그래도 조던 러브가 블리츠를 상대로는 잘 띄워주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고요. 아마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괜찮고 프로텍션 저희 오라인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버커스 얘기하면서 그린베이는 오라인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러싱도 똑같고 조시 제이콥스는 태클 사이로 제이콥스가 그렇게 큰 러닝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부 쪽으로 러싱을 할 때 893야드 이게 리그 최다 터치다운도 10개로 리그 최다이고 이 중에 야드 애프터 컨택으로 686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저는 밸런스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러싱을 하다가 러싱을 너무 많이 하면은 패스가 잘 안 살아나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정규 시즌에는 바랄 수 있었지만 필라델피아나 이런 강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좀 더 패스 위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되게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커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즌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식사를 했을 때도 했지만 패커스는 2번 리시버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크리스찬 왓슨이 1번 리시버가 되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이 강팀을 만났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덤벼 맨투맨으로 해줄게라고 하면은 그 리시버들이 걔네를 이겨주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AJ 브라운이 왜 찍어 눌러버리듯이 그런 느낌을 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 주신 대로 딥스렛은 왓슨에 마저 빠지니까 상대의 수비 입장에서 리시버진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안 오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 왓슨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는 전혀 두려울 선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패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파악하고 기운이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저는 사실 오히려 더 런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런닝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상대 이글스의 라인베커 듀오가 뭐 후세에도 나오겠지만 거의 리그 제일 수준이란 말이에요. 맨 르푸어의 런닝 플레이 설계 능력을 믿고 조시 제이컵스의 그 태클 기가 막히게 벗겨내잖아요. 이런 역량을 믿고 런닝으로 더 가서 그 상대가 맨마킹을 못하도록 그러한 식으로 판을 짜야 되는 거지. 리시버 왓슨이 빠진 상황에서 리시버를 더 믿어보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악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그 미네소타 경기 보고 라플루어의 약점이죠. 러싱을 시즌 내내 잘하고 있다가 첫 드라이브에서 조시 제이콥스 펌블하고 뭐 그 다음에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러싱을 버려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20대 3으로 리드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계속 러싱을 했다면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면 또 파이널 스코어가 이제 2점 차였기 때문에 이글스 수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근데 약점이 없어요. 수비 라인도 잘하고 뭐 한 명씩만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잭번의 재발견. 이 선수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쪽에서 뛰다가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로 뛰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라인베커 포지션 허용 패스 성공률이 72.1%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러니까 여기 라인베커가 지금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백업들의 백업 그런 선수들이었거든요. 너무 큰 약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잭번 선수 그리고 나코비 딘 선수가 너무나도 잘 뛰어주고 있고 런핏에서도 그렇고 패스 수비에서도 그렇고 올해는 59.9%. 라인베커들이 커버해야 되는 선수들이 보통 미스매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잭번 선수가 잘 해주고 있다. 퀸년 미첼 선수 타겟률이 13.2%. 물론 뭐 패트릭 설테인만큼은 아니지만 5년간 루키 중 최저라고 합니다. 여긴 드래프트도 잘했네요. 단장이 사기입니다. 말씀 주셨던 코너백 진영과 라인베커 진영이 작년에 팀의 가장 큰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한 시즌 만에 뚝딱하고 그냥 너무 완벽하게 고쳐버렸고. 하위 로즈먼이 오, 제퍼슨 네. 안 뽑았을 때까지만 해도 조시에인인 줄 알았는데 네, 잘 뽑았네요. 필라델피아 공격은 뭐 허츠 빼고라는 얘기를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허츠가 못해서가 아니라 허츠가 하지 않아도 돼서인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런 블로킹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게 블로킹을 하더라고요. 레인 존슨 선수가 특히 이 선수도 나이가 꽤 많을 텐데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도 지금 맞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오라인 퍼포먼스 런게임에서 바클리 선수가 컨택 전에 829야드를 전진했다고 합니다. 물론 2000야드를 넘게 달렸으니까 뭐 이게 그래도 놀라워요. 예, 그래도 놀랍습니다. 829야드를 컨택 전으로 전진한 거면 이거는 바클리도 잘하는 거지만 오라인에서 경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클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2위랑은 200야드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런 허치가 이렇게 러싱하다가 가끔 넘버스 바깥쪽으로 AJ 브라운 선수에게 1대1 패스를 던져주는데 뭐 필라델피아 공격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패커스와 정반대예요. 이글스는 그 무시카리만큼 러닝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한 몇 공격권 안 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오라인 5명이 전부 다 풀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압박을 통해서 주구장창 러닝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다면은 그 왜 옛날 뭐 축구에서도 가페 3기라고 가둬놓고 패다 보면 3대0 기본이라고 그것처럼 결국 러닝을 파운더볼 하면은 뚫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치카리만큼 잘하는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캘름 부어가 갔을 때 댈러스에서 보여줬던 패스 위주의 공격을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그걸 가지고 또 살아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캘름 부어도 재발견이에요. 팀의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플레이 콜링을 할 수 있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거지 고집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걸 또 이번 시즌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캘름 부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베이 수비 일단 런 수비가 확실히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컨택 전 허용 야드가 0.6야드니까 백필드에서도 태클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허용 야드 애프터 캐치 이것도 어쨌든 태클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야드 애프터 캐치는 많이 안 내주고 있는 거고 근데 패스 수비가 시즌 초반에 맥키니 선수가 그냥 매경기 인터셉션 만들 때까지만 해도 와 우리 수비 진짜 끝장이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다른 팀들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인터셉션 턴오버가 줄어들면서 패스 수비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일 알렉산더 선수가 계속 부상으로 안 뛰고 있는 것도 치명적이긴 한데 패스러시가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잘 버텨줘도 오픈된 리시버가 나오는 게 아쉬워요. 어떻게 보시나요? 케니 클락이랑 라샨 게리가 이제는 커리어의 황혼기로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라샨 게리 어려요. 아직 어립니다. 근데 20대... 왜 이렇게 폼이 떨어졌어요? 몰라요 저도. 아니 올해 그쵸 라샨 게리가 생각해보니까 19년도 픽인가 그렇잖아요. 네, 라샨 게리 선수는 뭔가 이렇게 막 예전만큼 궤도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올 시즌 보면은 이렇게 코너 도는 것도 다른 선수들이 요즘은 더 라샨 게리보다 빨리 도는 듯한 반네스는 지난 시즌에 상위 라운드에 픽했지만 그렇게까지 활약을 못 해주고 있고 수비 라인 쪽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믿으시나요? 내년에 또 믿어야 되나요? 내년에 왜 엣지러셔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라샨 게리 이미 연장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번에 뽑은 에저린 쿠퍼가 진짜 잘해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도 조베리보다는 낫다고 보나요? 아니면은 수비 코치 내년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믿어볼 만한가요 지금? 저는 한 번 더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많이 당해봐서 그런 거지만 러쉬 수비가 많이 뚫리면 공격이 잘해도 계속 그걸 커버를 쳐주다가 결국에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샌프란시스코한테 무너질 때도 막 러싱으로
300야드 이상 내줬나? 라인 모스터트한테 막 200야드 막 이런 식으로 뚫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공격 점유 시간도 다 내주고 무기력하게 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래도 안 받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그래도 뭐 몇 년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패커스 그 1라운드 픽들 막 넘쳐날 때 수비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그 선수들이 좀 나이가 좀 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그 2010년도 경기들을 많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그때 그때 좋았던 기억나시죠? 그 시절로 가는 예. 건데. 그때 BJ 라지가 챔피언십 경기에서 네, 인터셉트하고 뭐 그쵸. 픽식스 뭐 그랬던 경기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픽다운님 뭐 먼저 해주실까요? 이거는? 저는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29대 30으로 할게요. 세이칸 바클레 4쿼터 터치다운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한다고요? 그린베이가? 그린베이 공격력이 수비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 네, 필라델피아 수비가 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저도 그거에 힘을 받아서 29대 27로 가겠습니다. 컴온! 40픽. 저는 사실 패커스 공격 꽤나 높게 봐요. 근데 진짜로 이글스의 수비도 약간은 좀 거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 템파베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공격, 템파베이 수비. 일단 템파베이는 패싱으로 빅플레이를 너무 많이 내줍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비타베아, 칼라이자 켄시 선수가 있으니까 러싱은 확실히 좀 잘 맞고 있는 추세고 워싱턴은 제이든 데니얼스 해줘야죠. 여기는 러싱이 3위이긴 한데 제이든 데니얼스가 너무 날리고 있어가지고 800야드 달린 것 같던데 거의. 예. 그래서 이건 뭐 런닝백들이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이든 데니얼스가 너무 러싱까지 잘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 올라왔다. 워싱턴 수비는 러싱으로 많이 내줍니다. 템파베이 공격은 여긴 약점이 없어요. 밸런스로 봤을 때는 볼티모어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필라델피아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급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약간 언럭키 레이븐스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탄력을 받으면은 진짜 공격력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요. 리암 코엔 공격 코치죠. 이번 시즌에 어느 팀인가의 감독으로 갈 건데 그 팀은 벤 존스 다음 가는 좋은 옵션을 구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이 강합니다. 사실. 1년 하고 나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도 갔잖아요. 이름 카날레스? 그쵸. 1년 차 거품이 그걸 좀 보고 나서 팀들이 결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 게 바비 슬로익도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기재해 주시지만 런닝이 뜬 게 진짜 커요. 그쵸. 런닝. 심지어 템파베이 엄청 못하던 런닝을- 팀이었는데 네, 32위인가 그랬어요. 지난 시즌에. 꼴찌입니다. 32위가. 그거를 정말 크게 생각합니다. 제이든 데니얼스 너무 발전해버렸습니다. 1주차에 템파베이와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크게 지긴 했지만 그때의 데니얼스가 아니죠. 확실히 데니얼스는 지금 여기 클리프 킹스베리와의 데니얼스 그런 호흡에 대한 얘기인 건데 킹스베리가 본인의 장점을 플레이콜링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쿼터백을 또 만난 게 아닌가 싶고 킹스베리에 대한 시즌 후반부 되면은 다 엄청 못하고 계속 진다 이런 의문점도 이번 시즌에는 좀 많이 벗겨내지 않았나. 제이든 데니얼스 선수가 그것마저도 좀 덮어낼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어서 런닝백들은 솔직히 거기랑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덴버 런닝백은 많은데 뭔가 1번 옵션은 없고 넘버 2만 많은 느낌? 공격은 아마 제이든 데니얼스 선수가 터지는 걸 좀 기대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킹스베리의 특징 중에 하나 이번 시즌에 많이 한 게 커리어 오펜스, 노허들 오펜스가 진짜 많고요. 커맨더스 게임들을 보시다 보면은 거의 해설을 할 시간이 없어요. 플레이 끝나고 바로 플레이하고 플레이 끝나고 바로 플레이하고 거의 이러한 것들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수비도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약간 선수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으로 승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술적인 짜임새보다는. 그럴 때 빛이 나는 게 제이던 데니얼스의 주력 그러한 것들이 또 잘 들어가는 게 기재해 주시다면 MT 포메이션이나 샷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선순환을 좀 하는 것 같고 브론코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 왜 레이븐스가 몇 해 전에 안 풀릴 때 레이븐스 같아요. 그러네요. 예, 러닝백 마땅한 러닝백 없고 여러 명으로 교대로 막 부상당해갖고 막 계속 돌리면서 라마이한테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그러한 경기 양상의 느낌이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커맨더스 게임 특징 중 또 하나의 특징은 미칠 듯한 폴스다운 컷 버전 올해 성공률 87.4%.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고포이 플레이에서는 플레이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된 플레이가 공격 쪽에서 봤을 때 그거를 덮어줄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들이 잘 달리는
달리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라마 잭슨이나 데니얼스, 조시 앨런 이런 선수들 확실히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이런 컨버전율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브다운 네. 컨버전은 6위예요. 강합니다. 그리고 제이든 데니얼스는 패스 정확도도 진짜 미쳐가지고 물론 잘 달리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확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블리츠를 사랑하는 템파 수비 11주차 후로 봤을 때 패스러시 중에 48.6%를 블리츠로 가고 있고요. 48.6%. 자 1주차에도 데니얼스를 상대로 47.1%. 그때는 데니얼스가 좀 얼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경기니까 아예 NFL 커리어. 그렇죠. 근데 올해 데니얼스는 블리츠 상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수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률도 지금 45.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주차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르본테 데이비드 선수가 최근에 수비 쪽에 이렇게 나이 든 선수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칼레스 캠벨도 그렇고 르본테 데이비드도 그렇고 불멸의 르본테입니다. 네. 불멸의 르본테. 프리러셔로 12번 압박. 그리고 비타베아 선수도 베테랑인데 정말 잘 뛰고 있고 야야 디아비도 좋고 블리츠를 사랑하는 템파 수비 저는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지 않을까요? 타드 보스 그쵸. 감독은 신인 쿼터백 잘 잡기로 또 유명한 코치잖아요, 사실은. 그쵸. 막아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워낙 좋아하는 코치라 진짜 신명나게 러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고 그 시즌 후반부에 비타베아랑 켄시 있는데 왜 이렇게 박스에 사람들을 많이 넣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토드 보울스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맞아요. 아무튼 템파 수비 원래 데빈 화이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데빈 화이트가 이제 원래는 패스러시를 하는 선수, 블리츠를 하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빠지면서 르본테 데이비드가 그 역할을 오히려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크 키클리랑 동시대 때였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KJ 브릿 선수 있는데 그쵸. 브릿 선수보다 데이비드 선수가 더 블리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블리츠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브릿 선수는 커버 잘 못하던데 아무튼 좀 신기하긴 합니다. 템파베이 공격 오라인이 너무 탄탄하고요. 이번에 새로 뽑은 센터 그 선수도 되게 잘하고 네. 레프트 태클에 트리스탄 워프스, 브래드슨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버키 어빙 선수가 보석이죠, 보석. 캐리 중 35.8% 태클 미스 유도. 버키 어빙 선수, 라샤드 화이트 여기는 그러니까 넘버원 러닝백이 3명 있는 느낌? 다른 팀은 넘버2가 3명 있다면 여기는 넘버1이 3명 있는 그런 느낌. 베이커의 퀵게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는 블리츠를 상대로도 굉장히 강하죠. 압박을 상대로도 침착하게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블리츠가 들어와도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잘 막아주고 있고요. 바깥쪽에서도 잘 던지고 요즘은 또 되게 잘 달리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보급형 조시 앨런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메이필드 선수 달릴 때 보면 강하게 달려요. 사이즈에 비해서. 뭐 어쨌든 템파베이 공격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쿼터백의 러싱이 한 디멘션 더 높인다고 말을 하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은 하나 빼기 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잘 하는 게 베이커예요. 묘한 순간에 이걸 뛰어 하는 순간 항상 한 15야드 딱 잘 러닝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이 팀에 사실 말씀 주셨던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 버키어빙. 네. 리암 코엔 공격 코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라인이 거의 그대로인데 그 톰 브레이디 시대 때도 하지 못했던 러닝을 구현을 했고 그 상황에서 마이크 에반스는 영전하고 그리고 시즌 후반부부터 제일런 맥밀런이 또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팀의 공격이 거의 리그 최고 티어 정도까지 쫙 올라가는데 이 팀의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 하면은 프라임 타임에 약합니다. 베이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네. 한번 봤었습니다. 맞아요. 스탯 읽은 적 있어요. 8패인가? 네. 프라임 타임에 약해요. 이 팀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 쪽에서. 플레이오프는 다 프라임 타임인데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여기도 이제 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라서 근데 또 방금 마이크 에반스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이크 에반스를 잘 막은 경험이 있는 레티모어 선수가 같은 지구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13번을 만났다고 하는데 레티모어 상대로 리셉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경기가 5번이나 된다고 해요. 마이크 에반스가. 레티모어가 물론 이번 시즌에 부상이 또 햄스트링 부상이 있긴 했지만 완벽한 건강 상태로 나온다면 마이크 에반스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워싱턴은 니켈을 82.7%를 사용합니다. 마이크 에반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러싱으로 가면 마이크 에반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1000야드 11시즌 연속으로 했으니까 좀 쉬세요 하면서 버키 어빙이 다 해줄 수도 있고 프랭키 루브 선수가 뭐 바비 와그너와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특히 워싱턴 수비를 보면 루브 선수밖에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사이드 라인베커 오프볼로도 있고 뭐 라인에 왼쪽 오른쪽 중앙에서도 마이카 파슨스처럼 거의 뭐 뛰는데 인사이드 라인베커까지 잘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워싱턴 수비도 어쨌든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니켈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템파베이 러싱을 잘 못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랭키 로브가 사실은 되게 멀티롤을 많이 수행하고 댄 퀸 감독이 카우보이스 출신이다 보니까 프랭키 로브를 약간의 그 리틀 마이카 파슨스처럼 여기저기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업보가 저는 런닝 수비의 약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카우보이스도 런닝 수비가
계속 약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포인트 때문에 어쩌면은 커맨더스의 전체적인 러닝이 약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레티모어가 마이크 에반스를 잡아준다면은 버커니어스의 공격이 갑자기 굉장히 러닝 하나만 남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템파베이가 페이보릿이겠죠? 뭐 3점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사실 저 3점은 그냥 홈이라서 네, 그냥 거랑 주는 똑같으니까. 거니까. 네. 저 프라임 타임에 속았습니다. 프라임 타임에 속았습니다. 워싱턴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루키의 반란. 업셋. 픽다운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오. 저도 제이든 데니얼스의 그 피에 흐르는 차가운 얼음 같은 피를 믿습니다. 저 베이커 메이필드의 프라임타임의 부진은 대학 시절에 그 필드에 깃발 꽂으면서 모든 게 빨려나간 것 마냥 다 빠졌기 때문에 와이어 저는 20대 상대. 21대 20으로 워싱턴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20. 세부 순위 지표. 미네소타 공격 대 LA 램스 수비. 일단 LA 램스 수비 쪽에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스탯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즌 후반부가 되면서 LA 램스 수비가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나마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볼티모어의 패스 수비 지표랑 약간 비슷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 수비 쪽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야드를 많이 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패싱으로 네네. 특히 야드를 많이 내주고 있고 빅플레이도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또 창의적으로 수비를 하는 수비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LA 램스를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또 스태포드가 워낙 베테랑이어서 이 선수가 안 본 수비 전술이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스태포드가 요즘 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저는 사실 가장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램스는 이미 미네소타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전력상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LA 램스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에 사실 가장 수비가 강한 팀 중에 하나였잖아요. 가장 수비가 강한 팀 중에 하나고 공격은 뭐랄까 스타 플레이어에 좀 굉장히 기대는 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패싱 게임에 있어서 램즈는 반면에 이번 시즌 내내 그 풀포텐을 못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시즌 전에만 해도 기대가 올해는 램즈의 해가 될 거야 막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쫙 다 날아가고 시즌 중후반에부터 선수들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그 호흡이 안 맞으면서 불협화음이 나고 잘 풀리는 경기에서 말씀 주셨듯이 바이킹스를 잡기도 하는데 또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터치다운 하나 못 내고 막 49ers 상대로 간신히 이기고 와리가리를 많이 했던 팀이 램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쵸. 지금 근데 창화님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산불입니다. 산불로 애리조나로 갈 가능성 90% 이상이래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애리조나로 가는 거는 LA 램스에게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정말 안타까운 거고 산불도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램스가 솔직히 홈에서 뛰었을 때도 홈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이 잘 이제 트랩을 하는 팬들이 오면 원정 팬들이 더 많았던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경기로만 봤을 때는 스코어 계속 울릴걸요? 그러네요. 자, 지금 미네소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오라인. 그래도 폭발적인 패스. 패커스 상대로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오라인이 너무 잘 막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패커스가 패스러시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디트로이트는 2-3군 선수 데리고도 패스러시 잘하더라고요. 크리스찬 다리소 선수가 레프트 태클 이 선수 하나 빠지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압박 허용률이 40.6%로 리그에서 가장 높고요. 부상 이후에. 그리고 다놀드는 압박만 받으면 제퍼슨 쪽으로 공을 던집니다. 41번 공을 던져서 401야드. 눈을 감고 던지는 그런 느낌? 몰라. 저기 어디 제퍼슨이 있겠지. 라면서 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수비팀들이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퍼슨, 에디슨 다 활약을 잘 해주고 있긴 한데 러싱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디패스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시즌 초반에는 에런 존스, 저스틴 제퍼슨 그리고 샘 도널드 이 3박자가 되게 좋았는데 에런 존슨이 뭔가 좀 이렇게 바퀴 하나가 빠진 자주 그러지만 약간 부상의 여파나 이런 게 생기면서 근데 오히려 저는 자주 그랬죠. 볼 만한 거는 에디슨이 좀 올라왔어요. 이 제퍼슨 에디슨 듀오가 이제는 리그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되게 강력해졌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에디슨만 잘 따라가 주면은 톱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넘버원은 아마 체이스 히긴스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체이스 히긴스, 컵, 나쿠아 뭐 아니면 AJ 브라운, 더번트 스미스 뭐 이렇게 몇 명이 있을 건데 거기에 충분히 우리도 할만한데 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디슨이 좀 이번 시즌 확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나 중후반부에 왜
제퍼슨이 부상당해서 빠져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샘 더널드가 얼마나 다놀드스럽지 않냐, 그거를 얼마나 잘 숨길 수 있냐가 좀 바이킹스 공격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LA 램스의 수비. 일단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러드 벌스 선수가 루키인데 압박이 76개입니다. 이거 루키 4위가 아니라 그냥 4위예요. 2018년도 이후에 닉보사 선수 다음으로 루키 최다 기록이고요. 닉보사 선수가 2019년도 데뷔 드래프트니까 81개로 닉보사 1위, 그리고 제러드 벌스 닉보사 다음에 제러드 벌스 있고, 브래든 피스크 선수도 같이 드래프트가 됐는데 내부에서 44개, 디펜시브 태클이 압박 44개를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2년차 선수들 바이런 영, 코비 터너 선수도 미쳤고, 여기는 디펜시브 라인에 이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이 오라인을 상대로 램스가 어쨌든 다놀드를 압박을 하면 디펜스의 정확도가 이번에 디트로이트전에서 봤던 것처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LA 램스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인 승부에서는 램스가 그 어린 재능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좀 우위가 있거든요. 바이킹스도 물론 다리소 빠져서 그 누구죠? 제규어스에 데리고 걔를 갖고 캠 로빈슨. 나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램스가 좀 우세함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바이킹스 입장에서 그렇게 또 슬플 만한 건 아닌 게, 램스는 이선 수비진이 많이 약해요. 바이킹스의 강점은 리시버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대1로 붙어도 저스틴 제퍼슨이 공을 들고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양쪽 다 장군멍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램스가 이번 디트로이트전 보고 희망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도 코너백의 부상이 많았는데 또 테리온 아놀드까지 부상을 당했잖아요, 경기 중에. 근데도 샘 다놀드 선수가 저스틴 제퍼슨 선수한테 공을 잘 못 줬거든요. 확실한 램스 패스 공격 플러스 카이렌 윌리엄스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딱히 그렇게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터치다운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넘버원 러닝백으로서의 역할은 잘 해주고 있지만, 이 공격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푸카 나쿠아죠. 푸카 나쿠아와 슈퍼컵이 살아나야. 나쿠아 선수는 루트를 뛰면 거의 40% 패스가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팀 토탈 타겟 541 중에 드롭이 단 6개밖에 없으니까 리시버들이 공을 잘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요즘은 또 스태포드 선수의 폼이 불안합니다. 미네소타를 상대로 정규 시즌 경기를 했을 때는 터치다운을 4개나 던졌거든요. 이번 경기는 지금 폼으로 뭐 한 주 쉬고 와가지고 좀 괜찮을지 굉장히 지금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되게 말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렌즈의 공격이 모든 게 이게 좀 다 뜻대로 안 돼요.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게 10이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 7, 8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선수는 푸카 나쿠아예요. 이제 뭐 팀의 1번 리시버 자리를 완벽히 쿠파컵한테 받은 것 같고, 오히려 부진하고 있는 선수는 말씀 주신 대로 이 매튜 스태포드와 드마커스 로빈슨이 아닐까 싶거든요. 터치다운을 2명한테 시선이 쏠리면 잡아주면서 감초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쪽의 커넥션의 폼이 좀 훅 떨어진 게 크고, 카이렌 윌리엄스도 이제는 폭발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야드 러닝하고 이런 거는 아예 없었거든요. 램스의 그 15야드 러싱이 31위예요. 카이렌 윌리엄스가 그만큼 빅플레이를 못 만들었다는 거라서 이 부분이 조금은 보완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사실 러닝백들이 러쉬를 하면서 이 정도 3.9야드 가다가 이제 빅플레이 하나 터지면은 평균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그쵸. 식으로 평균이 보통은 만들어지는데, 빅플레이가 없으니까 그냥 카이렌 윌리엄스 선수는 계속 조금씩만 맞아요, 가고 맞아요. 있는 거죠. 미네소타의 블리츠를 상대로 램스가 패스 공격을 잘 할 수 있을까? 미네소타의 강점은 러쉬 디펜스인데, 카이렌 윌리엄스를 아예 막고 시작을 해버리면 푸카 나쿠아로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블리츠 미네소타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블리츠 사용률이 41.8%, 드니런터 보내고 데려온 그리나드가 또 첫해 팀 내 최다 압박 69개, 그리고 최다 색 12개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여기는 진짜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메텔러스, 여기 히트맨이라고 적어놨는데 해리슨 스미스, 그리고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벤 긴켈, 캐시먼, 이런 선수들이 다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수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거고, 8주차 매치업에서는 스태포드를 보통처럼 많이 블리츠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스태포드 상대로 블리츠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라이언 플라레스 감독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블리츠고요. 작년에 58%인가를 블리츠를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블리츠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풋볼 IQ가 높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전술적으로 승리를 하는 코치거든요. 카일 맥카튼에 하나 놓고 야 밀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전술적으로 쇄도를 할 듯 말 듯 하는 이 IQ가 좋은 애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풀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튜 스태포드가 또 올해 약점 중에 하나
아 이제 약간 나이가 든 쿼터백들은 어쩔 수 없나라는 건데 한 번 바닥에 꽂히면 그 의식을 많이 합니다. 커즌스도 똑같았죠, 올 시즌에. 그쵸. 옛날에 톰 브레이디도 그랬고 보통 나이 든 쿼터백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당연히 그거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블리치를 할 거고 어떻게든 바닥에 꽂히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솔직히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픽다운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블리치가 유효할 것 같아요. 램스의 오라인이 또 블리치를 굉장히 뭐 잘 픽업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수비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5대 한 20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승리인가요? 미네소타 승리입니다. 미네소타 승리. 다놀드가 귀신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램즈도 최근에 4-5경기 평균 득점이 뭐 한 15점? 맞아요. 뭐 이럴 거예요, 거의.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로 가겠습니다. 수비 쪽에서 부족한 경험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또 사설이지만 화제 대결이잖아요. 사실 또 케빈 오코넬이랑 네, 션 션 맥베이랑. 맥베이가. 근데 오코넬이 그 셰나인 게보한테 의외로 승률이 좋더라고요. 약간 스승 잡아먹는 제자인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거에도 살짝 한번 걸어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언제든 또 불러주시고 편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0분 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픽다운님은 해설을 피츠버그 볼티모어 경기 일요일 10시 그린베이 필라델피아 월요일 6시 반 그리고 저는 해설을 미네소타 LA 램스 화요일 10시 15분 경기로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픽다운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또 좋은 곳에 한번 와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얘기 재밌게 하고 또 스무스하게 하고 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보냈네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 독감이 좀 걸렸어가지고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베이 필라델피아 입중계를 할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바. 네 들어가세요.